자, 오늘 용건대 주제 돈 못 버는 설계사 3가지 특징입니다. 3가지 특징을 사전에 이제 작성해 주셨는데, 첫 번째 주제가 목표와 꿈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롤모델이 없는 거죠. 왜 첫 번째 주제를 목표와 꿈이 없다로 정하셨습니까? 돈을 못 버는 설계사, 돈을 못 버는 인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도드라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왜 절박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잘 벌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어떻게? 쉽게. 근데 이제 뚜렷하게 본인이 뭘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실행이 들어가고 행동을 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가 없는 거야. 미래에 대한 그림 자체가 없는 거지. 내 인생에서 편안한 길만 쫓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쪼들리게 되는 거지. 더 도약하기 위한 시너지가 나질 않는 그런 답답한 굴레 상황에 갇혀 있는 거지. 꿈은 궁극적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 최종적인 어떤 도착지라면, 목표는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가는 이번 달, 이번 주, 올해 나의 어떤 발걸음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길이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 목표는 약간 꿈을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지, 과정의 중요한 스텝이지. 나를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어떻게 이것도 없이 영업을 하나, 이것도 없이 일을 하나 라고 물음표가 붙었던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야. 아니, 그 방송이 그 유재석 씨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목표가 없는 게 본인은 목표다고. 그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목표가 없는 게 목표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내가 하루하루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혼을 갈아 넣는 거야. 그럼 그 순간이 뭐냐면 나의 꿈으로 직결되는 거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 주 5일제를 하고 나서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대.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 거야. 그거를 왜 그러냐고 파헤쳐 보다 보면 주 7일을 해도 부족한데 쉬는 거야. 5일만 일하고. 이게 뭐 욜로도 안 되고 자기 쓸 돈도 없으면서 일은 적게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부자는 내가 쉬어도 자산이 굴러가는데, 내가 아직 그 레벨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나도 주 5일 4일 근무를 하고 쉬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해졌다니까? 아니, 어떤 지자체는 이제 주 4일도 시행한다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일이 좋지. 아니, 뭐 쉬고 싶지. 근데 그 쉬면서 내가 뭘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쉬면서 뭘 할 거냐가 없는 사람은 계속 배고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빚에 쪼들리고 이자 걱정하고 원금 상환 걱정하고 모두 걱정해? 노후도 걱정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있었다. 내가 두 눈을 감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써야겠다가 목표였어. 하루를 온전히 다 불태우자. 내가 할 수 있는 극한의 값을 그냥 하자. 결과는 걱정이 안 됐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대신 결과가 안 따라올 수가 없지. 3포스팅을 하는데 5건 10건의 상담을 하고 안 따라올 수가 없지. 12시에 집에 와서 글을 쓰고 잤다니까? 대박이지. 근데 그게 주말이든 주중이든 똑같이 했다니까. 그게 목표였어. 또 한편으로는 난 저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저게 될까를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영업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일과에 대한 목표치가 있는데 그걸 오늘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야. 근데 오늘 내일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자, 시다르타 너무 좋은 책이지. 네. 고통, 배고픔, 나태함, 뭐 어떤 인내들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본인이 견디는 고행을 하잖아. 그게 우리 업무 환경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함으로써 시간이 줄어들고, 그걸 함으로써 내 실력이 늘고 어나더 레벨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어나더 레벨, 자, 상위 5%, 10%, 1%가 어떻게 그 견딘과 인내와 학습과 땀방울 흘리는 시간 없이 되냐 이거지. 그게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건데, 와, 그 수원FC 변성환 감독이 라크롬에서 프로인데도 그 나태하게 하는 자기 선수들 보면서 그 울부짖었던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나는 동종업계는 아니지만 그 울림의 메시지로 들려온다니까. 매사에 그런 자세로 살면은 그 사람은 어나더 레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착각들을 해. 목표를 이뤄도 그만, 안 이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한다. 가끔 어떤 애들 보면. 그러니까 하면 좋고 못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가 명확한 메시지는, 그거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야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목표인 거야. 근데 그 목표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루어야 될 대상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런 마음가짐이 대부분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왜냐면 이 사고방식이라는 게 너무나 이게 안 고쳐지니까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1등을 하겠다, 최우수를 하겠다 그런 건 없었어. 직원일 때도 그랬고 내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꿈은 있었지. 잘 되고 확장시키고 그런 꿈은 있었는데 그 목표 중에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근데 대충 하지 말자. 정말 혼을 갈아 넣는 액션이 동반되자가 늘 있었어. 늘.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뭘 해도 남들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고행이 이걸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지. 어디에 있겠어? 뭐 중간 바닥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면 이해를 한다니까? 그 이해의 폭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한 거야. 맨날 좋은 얘기 해주면 뭐해. 난 그게 한심해. 답답하고. 나는 이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내가 읽었던 어떤 경영자, 사업을 오래 했으니까 경영자의 마인드, 나는 그걸 바로바로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것도 회사에. 인사, 조직, 세무를 다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 우리가 주변 옆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바람직한 롤모델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있을 수 없어. 내가 하는 업종에 예를 들어 잘하는 사장, 뭐 CEO 하면 200개 나와. 그럼 그와 비슷하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실행 지침, 방침은 차고 넘치지 않을까? 그거를 안 할 뿐이지.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회장이 했던 말 중에 목표를 하루에 100번, 100일 적어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난 진짜 해본 적이 있어. 그 일기장에다가 손으로 목표도 적어보고 심지어 시크릿도 해봤어. 충분히 의미 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손으로 적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매일 내가 되뇌이면서 그 적은 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거에 부끄럽지 않게 실행하고 하는 것이 100배 중요하다. 자, 보험 목보는 보험 설계사 세 가지 특징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독서를 안 한다. 이 말은 즉 성찰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성찰이라는 말이 뭔가 자극을 받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거나 뭐 배움이 있거나 그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독서의 가장 큰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없었던 것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활용해서 자극을 받고 학습이 되고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도구란 말이야. 이 세상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다 경험해보면 되는데 내가 경험할 수가 없잖아. 그 시대로 갈 수도 없고 그 기업의 CEO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정신세계를 내가 흠모하면서 따라가면서 아주 1% 2%라도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거의 98.9%는 책 읽기를 싫어해. 왜 그러지?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책을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다는 명언이 있어. 그럼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중에 거의 대부분은 늘 곁에 책을 뒀다는 거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책을 안 둬. 책이 싫어. 막 거부 반응했어. 알러지 있어. 나 그런 사람 봤다 요즘에.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야. 좋지. 오디오 좋아. 근데 학습의 가장 전제 조건은 눈으로 보고 뇌로 생각하고 그게 자아의식 속에 판단이 되면서 느낌이 되는 과정이 되돌아와야 되거든. 그 액션이 발현이 되는 거야. 이 유튜브랑 영상이 좋은데 그럼 생각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자, 활자를 내가 친숙하게 여겨야 돼. 더 좋은 거는 쓰는 것까지. 글쓰기는 인풋과 아웃풋에 굉장히 중요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돈을 벌어야 돼. 나한테 지금 마케팅 효과가 돼야 돼. 첫 번째 조건은 한 권만 읽어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지. 그래서 책을 선정할 때, 책을 읽을 때도 내 분야인지 자기 개발인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책을 읽는 건지 구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업무 성과를 위한 아웃풋이 되고 싶어.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아웃풋이 되고 싶어. 이거 읽자마자 어떻게 아웃풋이 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아웃풋이 되기 위한 아주 전초 단계가 글을 쓰는 건데,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내가 느낀 부분을 정리하고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웃풋을 하기가 훨씬 쉬워지지. 왜? 실행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고 실행을 했을 때 연봉을 올릴 수 있고 내 실력이 증명이 됐을 때 대우를 받거든. 일단 한 권씩 책을 읽고 그 NSB 본부 네이버 카페에 후감을 올리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지. 혹시 어떤 기대를 하고 하시는지. 스스로 꺼내보고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느끼고 적용해야겠다는 게 우리 특히 현대인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물고 어렵단 말이야.
내가 느꼈는데 내 감정을 몰라. 내가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해라 하면 못해. 그래서 핵심은 줄거리가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적용을 할 건지, 어떤 부분을 깨달았는지,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는지, 그럼 어떤 부분을 내 업무에 플러스 할 건지, 어떤 부분이 정말 이 책에서 귀감이 됐는지를 정리하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이 돼? 나 스스로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리고 5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책이 크나큰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낭독을 왜 하냐면, 낭독을 함으로써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들려오는 선순환 과정이 자극이 더 크다는 거야. 이 들림으로써 한 번 더 각인이 되고 내 발음도 정확해지고. 유튜브를 찍는다고 하면 책은 무조건 소리 내서 읽어야 돼. 근데도 아마 다른 주중에서는 생뚱맞을 거야. 못 따라하지. 이게 바로 넘사벽공부의 본질인 따라하고 싶어도 못 따라하는 거야. 대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한 건 군대에 있을 때 일기를 썼거든.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병영일기가 아닌 다이어리에 내가 직접 썼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계속 썼어. 꿈이 명확하지가 않았어. 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애매한 거야. 그러면서 중요한 툴이 독서를 해야겠다. 군대 책이 많잖아. 그때부터 이제 좀 폭발적으로 했던 것 같아. 일단 독서량이 폭발적으로 늘게 되면 실행력 자체가 남다르게 되고, 그리고 업무 성과의 효율 자체가 달라. 왠 줄 알아? 뭔가를 기존 거 하던 걸 접해도 사고의 파이 자체가 달라. 바라보는 안목, 시선, 그 다음 실행력,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가 그려지는 이 수준, 능력 자체가 달라. 따라올 수가 없어. 내가 남들을 우습게 보고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못 따라오고 못 바라보고 못해.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업무를 하는데, 근데 나는 A, B, C, D를 알고 있고 얘는 A도 몰라. 근데 A라는 업무를 해. 그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생각하는 깊이도 다르고 느끼는 부분도 다르고 그 일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를 이 사람은 막연한데 나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가는 거야. 불안함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성과가 더 잘 나오지. 근데 지식도 없고 느낀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했던 사람들, 책도 안 읽었던 사람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밀어붙이지 못해. 왠 줄 알아? 그 얄팍하고 작은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예단하거든.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야. 그 돌대가리들의 미안한 얘기지만 이 머리에 돌이 들어간 거랑 뇌가 돌아가는 건 다른 거야. 근데 몰라. 특히 이 업계 한심한 X들. 근데 언제 깨닫느냐? 인생의 말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수영이 형이 말해줬던 게 그랬었는데, 본부장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을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자, 이분들한테 책 한 권 추천하신다면? 그걸 미리 말해주라니까. 질문을. 너는 그냥 찍다가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를 네 맘대로 그냥. 안 그래도 생각을 했었지. 자, 영어업계 전설이 있습니다. 세일즈 클로징. 지그지글러의 세일즈 클로징인데 그게 되게 두꺼워. 근데 어디서나 듣던 얘기지만 과연 이 일을 대하는 본질이 뭔지,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내가 판매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이게 완전 다르거든. 이건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나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했거든. 내가 물론 돈도 많이 벌었지만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가려운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고 정말 내가 대납 안 해주고 선물 안 줘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난 했거든. 이게 어나더 레벨인 거야. 나는 이걸 20만 원짜리 계약을 해야 돼. 그냥 나 먹고 살라고. 차이가 크지 않아? 그거를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책이 이 책이다. 내가 한 3-4번 읽었던 것 같아. 그걸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읽은 애도 봤어. 마지막, 성장 루틴이 없다. 그리고 남 탓만 한다. 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게 있으려면 앞서 말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고, 독서를 함으로써 본인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왜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지, 내가 오늘 글을 왜 한 개를 꼭 써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굳이 성장 일기를 써야 되는지. 성장 루틴이 있는 사람은 즐겁게 한다고. 행복하게 하늘만 쳐다볼 시간에 나는 누군가와 상담을 하고 있구나가 감사해져. 성장 루틴이 있는 사람은. 근데 알잖아, 98.9%는 이게 없어. 더 놀란 거 뭔지 알아? 정규직도 없다. 그거 봤어? 현대자동차 봤어? 자꾸 근무 시간 없어져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촬영해가지고 집에 가서 3시간 자고 오는 거야, 매일매일. 정규직인데. 근데 원래 불법 촬영은 법적 증거 자료가 안 되는데 법원에서 하도 한심해가지고 이거 참작해줬어. 어떻게 그딴 식으로 일을 하냐? 세상에. 연봉은 그렇게 받으면서. 그러니까 정규직도 이런데 우리 이 프리랜서들은 얼마나 개판 오금전이겠냐 이거지. 이 성장 루틴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자면, 생각 없이 출근해서 일해서 뭘 하고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이는 비록 40대 중반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내가 몇 시에 출근을 하고 오늘 일과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며 이거를 해야지만 내가 오늘 일과를 마무리하겠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습관이 돼야 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하는 거야. 나중에는 무서운 거는 습관이 되고 그게 뿌리가 박힌 루틴이 되면 내가 하루를 그거 마감했을 때 희열이 느껴져. 재밌어. 근데 이게 성공 루틴 개수가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봐봐. 보통 이제 우리 업계는 이거 많이 하잖아. 재밌잖아. 와 재밌었어. 그럼 다음날 어떻게 해? 이제 힘들죠. 힘들면 어떻게 해? 출근이 늦죠. 안 하지. 쉬거나 좀 머리가 좀 아픕니다. 성공 루틴 있는 사람은 하루 쉴 수 있어. 그 다음날 이어져. 근데 성공 루틴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로 인해서 한 달이 무너져 내려. 한 달이 무너져 내리면 1년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근데 오늘 DB 산 얘는 DB가 좋아가지고 5개 샀는데 3개 미팅 잡혔는데 나는 뭐야? 5개 다 빠그라졌어. 15만 원짜리인데 어때? 와 또 VAT 별도네. 그러면 무슨 탓하는 거야? DB 탓하는 거야.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 그럼 나는 과연 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는 진짜 프로 선수인지 그냥 아마추어 쪼렙인지 과연 내 목숨을 걸고 절박하게 미친 듯이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게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수가 없어. 오늘 뭐 할지 모르겠어. 나 그런 애들 최근에도 봤다니까? 내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그래서 생활 루틴을 무조건 해야 되고 내가 꼭 팁을 주자면 내가 책을 읽어야 돼. 글을 써야 돼. 이 사람 리서치를 해야 돼. 그거를 요소에 넣어서 어떻게 돼야 돼? 꾸준하게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적지 않더라도 생각이 난다니까? 그 시간에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 개수가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바로 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야. 저는 방금 이 개수. 그래 네가 이거 찍으면서 많이 자극을 받는 것 같아. 아니 자, 그러면 성공도 결국에는 이제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신 부작용이 또 발생하죠. 도중에 못 버티거나 이 퇴사하는 경우가 또 빈번하거든. 그걸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 못 버틸 수도 있지. 퇴사할 수도 있어. 근데 그 경험을 과연 제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끝내 내가 평생도록 잡지 못할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길 것인가? 근데 이제 내가 늘 말하잖아. 이걸 못하면 저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돼.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진짜 고마워해야 돼. 그러니까 좀 지혜로운 이제 리더는 좀 나처럼 이제 밸런스를 하거든. 얘를 뚝배기에 깨다가 얘가 터질 것 같아. 그럼 좀 쉬거든. 좀 쉬어야 돼. 터지니까. 근데 그릇에 맞는 본인만의 미션이 중요하고 독서와 꿈과 성공 루틴도 본인의 그 그릇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릇이 커져 안 커져? 빨리빨리. 이게 고착화됐다니까? 근데 이거를 루틴이 잡히면 내 인성을 자시고 나발이고 떠나서 이게 커져. 나는 짜증나는데 담는다니까? 나는 죽겠는데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가슴으로 이해하는 거야. 근데 나는 고착화 됐기 때문에 그냥 남이 아뷰 타블이야. 그러면 기회 못 잡아. 기회가 없다는 거 되게 슬픈 건 뭐냐면 성장의 발판을 놓친다는 건 가슴 아프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야. 내 몸값을 올리는데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게 가슴 아프지 않아? 내가 이걸 함으로써 계약이 더 많아지고 이걸 함으로써 조직이 더 크고 그리고 다 어쨌든 귀결이 되거든. 왜? 내가 그 정도 벌어야지 그 꿈에 다가가니까. 근데 기회를 못 잡는데 거기 어떻게 가까이 가냐 이거지.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이닝이 애정이 있어야 돼. 밑바탕에 애정이 없는 갈굼은 안 돼. 못 버텨. 성장하는 걸 알면서도 못 버텨.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되고 본인에게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일단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도 그걸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오늘 하루 내가 버틸까 못 버틸까가 고민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거를 봐봐. 하기 싫어도 해야지만 돈이 된다? 우리가 주변에 봐봐. 돈 잘 벌고 성장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기 싫은 거를 많이 해서 다 돈 번 거야. 물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힘들어. 그건 팩트야. 누가 구두 신고 하루 5방을 하고 시켰어. 누가 넥타이 메고 정장 입고 땀이 뻘뻘 나는데 이 더위에 전철 타고 5방이 가능하겠냐고. 그러나 그 경험이 살아있는 자산이 된다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걸 만들기 위한 어떻게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걸 해야겠구나를 만들어서 그 개수를 늘려가야 된다. 왜냐면 좀 하다 보면 편해지거든? 98.9%는 거기 딱 멈춰. 왜? 목표가 작고 꿈이 작으니까. 근데 더 원대해지면 쉴 틈이 없는 거야.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에 종착지는 단순히 머니가 아니니까.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돈 못 버는 보험 설계사 3가지 특징. 첫 번째, 목표와 꿈이 없다. 두 번째, 독서를 안 한다. 세 번째, 성장 루틴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보험 설계사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하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 어느 조직 다 떠나서 내가 간절하고 뜨거움으로 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을 하고 반드시 리더가 일에 미친 사람을 만나라. 그러면 그 조직에서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배운 점이 있을 거다. 리더가 그 일에 매몰돼서 솔선수범을 보이고 희생을 하는 그런 조직. 보고 있어. 그런 조직을 가면 후회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데 못 찾는다 그러면 여기저기 또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요즘에 또 보험이 많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갖고 똑같이 되려 하지 말고 어나더 레벨이 뭔지, 내가 내 옆 사람과 변별력이 뭔지를 고민하시고, 더 좋은 거는 내 옆에 내가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건 더 대박이지. 네. 수고하셨습니다.